이번 사연은 고된 시집살이를 하다 탈출하신 사연자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저는 정말 지옥의 시집살이를 맛본 여자입니다. 정말 그렇게 인자하고 잘해주셨던 시어머님이 결혼을 180도 변하시더니 끝도 없으시더라고요. 결국 지쳐서 제가 두 손 두 발 들고 나왔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이혼까지는 3년이란 시간이 걸렸네요. 사실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님은 정말 인자하시고 너무너무 친절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시집살이를 정말 호되게 당해서 그 서러운 억울함을 알기에 내 며느리한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이게 무슨 말인지 똥인지 모르겠네요. 결혼하고 저희는 시댁 친정 이렇게 공평하게 하자고 약속했어요. 시댁 한 번 가면 친정도 한 번 가기 이렇게 말이죠. 물론 용돈을 드려도 동일한 금액으로 용돈을 드리기로 했죠. 그런데 시어머님이 결혼한 지 2주 정도 될 무렵 그때가 신혼여행 다녀와서 다시 회사로 복귀를 막 했을 시점인데요. 전화로 그러시더라고요. 집에는 안 오니? 결혼한 지가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왜 집을 안 오니? 이런 거는 내가 말하기 전에 너네가 딱딱 챙겨서 와야지. 엄마가 이런 걸 말하면 시집살이 하는 못된 시엄마 같아지잖아. 정말 싫구나. 아직은 네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엄마가 말하는 거다. 주말에 집에 와라. 아, 네, 어머니. 죄송해요. 먼저 찾아뵀어야 하는데 이래저래 핑계가 많았습니다. 주말에 같이 갈게요. 어머님, 주말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우리. 저희가 좋은 한정식 찾아볼게요. 예, 외식 그렇게 자주 하는 거 아니다. 습관 생긴다. 집으로 와라. 집에서 해 먹을 거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댁을 가게 되었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음식을 같이 도와서 차려 먹을 생각이었지만 이렇게 일이 커져버릴 줄이야. 몰랐습니다. 겉절이랑 무채를 하신다면서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급하게 어머님이 주신 편한수를 갈아입고 갑작스레 김치를 담궜습니다. 아직 김치를 담가본 적이 없는 저는 서툴었고 시어머님은 한숨 쉬기 바쁘셨죠. 너는 음식을 못하는 거니? 이렇게 쉬운 걸 못하면 어쩌니? 내가 일부러 제일 쉬운 겉절이랑 무채 준비한 거다. 네가 어느 정도 솜씨가 되는지 확인하려고. 아,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면 넌 무슨 음식을 어떻게 해서 먹는 거니 대체? 항상 이런 식이셨어요. 제가 전화로 음식 못한다고 찍힌 이후로 정말 수시로 저희 집에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셔서 냉장고 확인하신 후 미친 듯한 잔소리. 그리고 저희가 배달시켜 먹고 분리수거하려고 베란다에 빼둔 쓰레기를 보면서도 잔소리. 제가 남편한테 비밀번호 자꾸 알려주지 말라고 말을 했지만 다짜고짜 오시는 어머님. 반찬을 집 앞에 두고 가시라고 할 순 없잖아 라고 말하는 남편. 그 사이에서 죽을 맛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님 친구분, 그분 며느리 때문에 돌아버릴 것 같았죠. 내 친구 며느리는 결혼한 지 2달 만에 바로 임신했다던데 너네는 왜 소식이 없니? 요즘 철없는 애들이 하는 것처럼 뭐 임신은 나중에 하려고 그런다 뭐 그런 거 아니지? 이쯤 됐으면 소식이 있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너네들만 즐기면서 사니? 내 친구 며느리는 이번에 용돈을 글쎄 200만 원을 줬다고 하더라. 내 친구 며느리는 이번에 김치 냉장고를 바꿔주고 요즘 미세먼지 심하다고 스타일러를 사줬다더라. 세탁소 힘들게 가지 마시고 집에서 하시라고. 내 친구 며느리가 해외 보내줘서 갔다 왔다고 자랑하는데 내가 할 말이 없어서. 너 자랑할 게 없어서 정말 배 아파 죽겠다. 정말 노이로제 걸릴 것 같은 말들을 수시로 하셨고 죽을 것 같았죠. 그러던 중 저희에게도 아이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아직 위험 단계라는 말씀에 안정이 되면 말씀드려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그새를 못 참고 입산 남편이 어머님께 말씀을 드린 거죠. 전 사실 아이를 그렇게 원하셔서 아이가 생기면 시집살이가 좀 덜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정말 제 착각이었어요. 아이가 생기고 나니 이것저것 더욱 심해지는 잔소리들. 이제 애도 키워야 하는데 아직도 이걸 못하면
항상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저를 미친 듯이 괴롭히셨죠. 하루는 시댁을 갔는데 제가 입덧이 심한 상태라 음식을 잘 못 먹고 냄새가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냄새가 심한 음식들을 준비하고 계시던 어머님. 저는 진짜 바로 화장실로 가서 토했고 토하고 나와서도 지방 가득한 냄새에 미칠 것 같아서 토하다 지쳐서 나왔습니다. 너도 참 유난이구나. 니네 엄마 닮았나 보다. 무슨 입덧을 그렇게까지 하니? 요즘 젊은 애들은 입덧도 안 하고 잘 먹고 그런다던데 어쩜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넌 마음에 드는 게 없냐? 안 그래도 예민했고 입덧이 심한지라 뭘 잘 먹지도 못하는 상태로 차까지 타고 시댁에 갔는데 저런 말까지 들으니 돌아버릴 것 같았죠. 어머님, 여자 아니세요? 어떻게 같은 여자로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입덧이 선택사항인가요? 제가 입덧이 심할 줄 알았겠어요? 입덧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런 제가 아무것도 못 먹고 시댁 호출에 차 타고 오다 몇 번을 토하고 그렇게 힘겹게 온 저한테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 해요? 전 진짜 도저히 어머님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트집도 한두 번이고 적당히 하셔야죠. 어떻게 임신한 며느리한테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 생각뿐이네요. 나 집에 혼자 갈 테니까 키 줘. 당신 혼자 많이 먹고 오든 말든 알아서 해. 당신도 진짜 못됐어. 어머님이 몇 년을 이렇게 괴롭히는 거 알면서도 단 한 번도 지 엄마한테 말도 똑바로 못하고 그러면서 내가 네 새끼를 낳아주길 바라는 거야? 사람 듣기냐 네가? 정신 놓고 그냥 마퍼붓고 차키 들고 울면서 나왔네요. 그런데 서러운 게 입덧이 너무 심해서 운전을 할 수가 없었죠. 차키는 시댁 우편함에 넣어두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했죠. 입덧이 심해서 중간에 자꾸 세워서 토할 수 있다. 가격은 그만큼 더 드릴 테니 부탁드린다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너무 서러운 마음에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며칠을 제대로 먹지도 못한 제 몰골은 당연히 안 좋죠. 거기에 울면서 들어오는 딸을 보시더니 엄마는 눈물부터 흘리시면서 그냥 갈라서라. 엄마 아빠가 도와줄 테니까 믿고 갈라서라 라고 하셨죠. 아무런 말도 아직 하지 않았는데 역시 엄마는 엄마인가 봐요. 한참을 끌어안고 울고 토하고 울고 그렇게 하던 중 아빠가 남편을 불렀더라고요. 자네는 내 딸 남편이 될 자격이 없네. 아쉽게도. 그걸 이제야 알았어. 자네가 너무 이쁘고 마음에 들어서 우리가 그간 그렇게 다정하게 대해준 줄 아나? 그렇다면 너무 큰 착각이네. 내 딸이 사랑한다고 하니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잘해줬네. 그래야 서로가 평화로울 테니. 그런데 자네는 결혼생활 3년 동안 단 한 번은 우리 딸 편에 서주질 않더군. 아이가 생기면 덜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불행 중 다행인 건 아직 아빠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 딸 그리고 손녀까지 책임져 줄 수 있네. 한마디도 하지 말고 흔하게 무릎도 꿇지 말고 내일 서류 회사로 보낼 테니 이혼하게. 오늘 이후로 내 딸과 따로 만나면 그땐 이렇게 신사적으로 대하지 않을 거니 나랑 만나고 나랑 해결하게. 내 딸은 볼 생각도 하지 말게나 라고 말씀을 해준 아빠. 들으면서 한참을 울었네요. 장인어른,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제가 나서면 더 악화될까 싶어서 죄송합니다. 이혼이라뇨.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나서서 엄마가 쉽사리 시키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닥치고 나가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 그렇게 인자한 사람 아니네. 열받게 하지 말고 나가게. 죽여버릴 수도 있을 것 같으니 나가게. 그렇게 남편은 나갔고 시어머니부터 시작 남편 전화가 아주 불이 날 정도로 왔지만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정말 친정에서 지내고 아빠께서 모든 이혼 절차, 집 문제 등등을 남편 새끼를 만나서 해결해 주셨죠. 너무 죄송한 마음에 미칠 것 같았지만 아빠께서는 그러셨어요. 네 아빠가 이런 사람이야 임마. 아빠는 너 태어났을 때부터 다짐했어. 죽을 때까지 내 새끼 책임질 거라고. 그러니까 아빠 능력 믿고 편하게 아이 낳고 우리 식구 다시 같이 잘 살아보자. 정말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저에게 이런 부모님이 계신 걸 왜 잊고
3년 동안 그렇게 바보처럼 지냈을까요? 지금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 바보 같아요. 아빠 덕분에 아이도 제가 키울 수 있게 되었고 모든 조건이 저에게 유리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태어났고 저는 다시 복직을 하게 되었고 부모님과 저 그리고 우리 딸 이렇게 오순도순 살고 있네요. 물론 저를 보시면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손녀를 너무 좋아하셔서 두 분 다 손녀 바보셔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항상 부대끼면서 살게 돼서 좋고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당분간은 일에 집중하고 아이 키우는 데 집중하고 아이가 조금 컸을 때 그때쯤 땡땡이 아빠를 만들어줄지 생각을 해보자며 저에게 몇 년이란 시간의 여유를 주셨죠. 혹여나 제가 눈치 보고 마음 아파할까봐 몇 년을 편하게 모두 아무 생각 말고 지내자고 먼저 말씀해준 내 부모님. 이런 분들 밑에서 이런 불효자식이 나오다니 저 스스로를 탓하고 싶네요. 전 남편은 제 회사로 몇 번 찾아오긴 했어요. 아무리 아빠가 막아준들 아예 만나지 못할 순 없으니까요. 저한테 그러더군요. 정말 이렇게 헤어질 거고 아이를 혼자 키울 거냐. 정말 나를 보여주지도 않은 채 그렇게 할 생각이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말했습니다. 아이는 처음부터 아빠가 없는 게 성장에 좋을 것 같다. 너 같은 아빠가 있다 없어지면 그것도 아빠라고 아이가 아파할 수도 있잖아. 아이가 크면 솔직히 이 모든 상황을 말해줄 생각이야. 그리고 너도 너 같은 아빠가 도움이 안 될 걸 알 텐데 아이를 볼 생각은 하지 마. 처음부터 보지 않는 게 생각도 안 나고 좋지 않겠어? 그리고 너 따위가 주는 도움은 전혀 하나도 필요 없으니 도움을 주려는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너네 엄마랑 어와둥둥 내 새끼 하면서 둘이 살아라. 그렇게 나름 시원하게 대처했습니다. 지금까지 싱글맘이 된 한 여자의 고된 시집살이를 박차고 나온 얘기였는데요.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